네, 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ETF하고 해외 주식 맡고 있는 박윤철 연구원입니다. 금주에도 그 해외 주식 와치리스트 관련한 내용 업데이트 드리면서 좀 시황하고 전략 부분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 단기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뭔가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혹은 반등이 일어난다면 그게 좀 추세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좀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조금 확인이 된 부분이, 트럼프 1기 때는 정권 초반에 증시 부양에 좀 힘을 썼었다면 이번 2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시 부양보다는 약간 재정 건전성을 좀 더 확립하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트럼프 정부 자체가 좀 경제 불확실성을 좀 유도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연초부터 해서 지금 사실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TLT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국채금리 안정을 좀 더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를 먼저 신경 쓰게 되면은 당장 물가 문제나 재정 문제가 그 이후에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정책 여력을 향후에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재정 건전성 확립과 일단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서는 일단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에는 좀 당분간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 낙폭이 좀 과다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증시 조정 가운데 미국 S&P 500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승하는 등 일단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견고한 모습들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지수 하락의 배경에는 좀 밸류에이션만의 이제 폭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견고한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단기간 이제 과다 낙폭에 따른 좀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4월 이제 중순부터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그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이런 밸류에이션 낙폭에 따른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있다가 이제 점차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실적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3월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좀 크게 불거졌던 그런 매크로 환경에서 S&P 500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일부가 있었는데요. 주요 기업 실적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일단 AI 빅테크 수요 호재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익 추정치 상향이 좀 이뤄졌고, 이건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도비나 오라클 같은 이런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등 이런 칩을 사줄 만한 이런 빅테크들의 좀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 좀 이익 추정치를 하향시키는 등 약간 견고한 이익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런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번 실적 시즌을 대비하면서 마냥 기대감만 갖기보다는 이런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을 좀 고려하면서 약간 경계감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앞서서 트럼프 풋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지수가 좀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월 풋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FMC를 소화하면서 파월 의장이 소극적인 어떤 파월 풋이 좀 나왔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파월 풋이 나타난다면 증시 상승을 확실히 좀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의 상승이나 좀 관세 불확실성을 일단은 4, 5, 6월을 좀 지나가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일단 당장 그 상반기에 파월풋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여러 불확실성이나 여러 좀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파월풋이 나타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약간 지수 변동성을 확대시키다가 일단 연준이 비둘기 전환을 한 이후에 좀 증시가 반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좀 하반기 파월풋 이제 연준의 비둘기 전환을 조금 주시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좀 다시 지수의 반등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기 트렌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현재 견고한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단기간은 일단 실적 시즌을 고려하면서 반등 시도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추세 반등보다는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전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고려한 트레이딩 접근이나 혹은 경기 민감도가 좀 낮은 이런 자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위험자산 확대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안정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와치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기존부터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고평가 부담도 있고 약간 연초부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뷰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일단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미중 기술 이런 경쟁 구도에서 계속 좀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 하반기에 뭐 FSD나 로보택시 그리고 내년 그 로봇 관련 이런 모멘텀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하반기가 본격적인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증시 조정장 가운데 성과가 우수했던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 모멘텀과 에너지 패권을 그 확립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고려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우호적으로 가져갈 만한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방어적인 자산인 동시에 그리고 관세나 이런 리스크에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계속 이제 4% 초반대에서 4% 중반 사이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그 동일한 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일단 그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기간 과다 낙폭도 어떻게 보면 가장 컸던 주식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좀 견고한 상황이고 최근의 하락은 좀 밸류에이션 하락에만 좀 기인했던 탓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 시도는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이전까지는 이런 경기 민감도가 좀 높은 자산인 만큼 좀 상승 시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리사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업체인 동시에 방어적 그리고 관세 이런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AI 딥시크 이후에 이런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인터넷 도메인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27배 정도 수준인데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여전히 좀 할인을 받고 있는 밸류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나 그리고 뭐 방어적인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좀 방어적인 테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그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좀 여타 주식들 대비 좀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간 과다 낙폭에 따른 반등 시도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레벨을 고려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셰니에르 에너지를 신규 편입했는데요. 네, 셰니에르 에너지는 미국 내 최대 LNG 수출 업체인데요.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에너지 패권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LNG 수출 확대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무역 교역국들에게 약간 미국의 물건을 사줄 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좀 LNG가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 방향적으로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그 미국 LNG 수출 모멘텀이 크게 확산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한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캐파 증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캐파 증설이 좀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대 기대로 연결되면서 지금 이익 추정치가 꾸준히 작년부터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간 크게 높아졌던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 전저점 수준까지 16배 수준까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도 좀 접근하기 양호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 모두를 고려했을 때는 셰니에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아직 여전히 좀 변동성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고려한 접근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민감도가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되 이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기타 조정폭이 가했던 좀 경기 민감주 등 약간 위험 자산 확대 전략을 좀 금리 인하 시기를 기점으로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